네, 박사과정 김범기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 3D 어웨어 트래킹 샷이라는 논문인데 이번 시그레파 아시아 2014에서 발표될 논문입니다. 일단 이 논문을 보게 된 계기가 일단 요새 다시점 과제하면서 비전 관련 논문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두 필드 자체가 약간 요새는 다르기 시작했지만 요새는 약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약간 보완적인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 논문 자체가 이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픽스의 에디팅, 이미지 에디팅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읽어보게 되었고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발표 컨텐츠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사진 한 장 볼게요. 네, 닭이 열심히 뛰는 사진입니다. 네, 닭의 스피드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 사진은 이렇게 패닝샷이라는 사진 기법을 통해서 촬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패닝샷이 뭐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포지션이 고정해 놓는데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렇게 호리즌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팬하면서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따라가서 찍다 보니까 오브젝트는 깨끗하게 찍혔는데 주변은 이렇게 모션 블러 효과가 일어나서 찍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팬인샷은 이렇게 찍는데 이거의 단점이 일단 카메라 포지션이 고정됐다 보니까 오브젝트가 이 이미지 플랜하고 수평하게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패닝샷이라고 하고요. 사진을 한 장 더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진이죠. 이러한 샷 같은 경우는 트래킹 샷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사진이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트래킹 샷은 아까 패닝샷하고 다르게 카메라 포지션을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면서 찍는 기법인데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 디스턴스를 유지를 하면서 똑같이 쫓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쫓아가면서 찍는다 해서 트래킹 샷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깨끗이 찍혔지만 주변 환경이 이렇게 모션 블러가 일어나면서 찍히는 샷이 찍히게 되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이 없게 돼요. 아까 패닝샷 같은 제약이 없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트래킹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브로셔 이미지를 만들 때 이렇게 스피드감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진이 촬영이 되고요. 이런 트래킹샷 같은 경우를 일단 일반인들이 찍으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게 돼요.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뭐 카메라도 조절하기 힘드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걸 잘 찍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을 잘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며 포컬 포인트며 이런 것들을 잘 조작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래킹 샷을 찍으려면 일단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디하게 꾸준히 이렇게 잘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일단 동기를 얻었다고 해요. 이 트래킹 샷을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트래캠이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릴레이티드 워크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에디팅 툴인 포토샵에서 가장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블러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뭐 패스 블러인데 이 같은 경우 이렇게 패스를 굴려서 블러의 디렉션을 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힘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한 논문이 2001년에 소개됐던 이미지 베이스드 모션 블러라는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탑 모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미지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모션 벡터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블러 이펙트를 줬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포지션이 고정이 돼야 돼요. 디퍼런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핸드헬드 카메라,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인풋으로 주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자 일단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트래킹샷의 큰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트래킹샷 같은 경우는 이 백그라운드의 블러가 이 씬 지오메트리 정보를 따라가게 돼요. 씬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이
블러 이펙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 블러의 디렉션은 이 오브젝트의 디렉션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계산하려다 보면 3D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버뷰로 보면 첫 번째로 일단 이미지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비디오가 들어와서 일단 트래킹할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백그라운드에 씬 지오메트리 리컨스트럭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 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카메라 패스의 트래젝토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블러 필드를 계산해서 그걸 바탕으로 블러 이펙트를 준 최종 결과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C와 D 이 두 가지가 일단 이 3D 인포메이션을 필요로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두 단계에서 이 저자들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완전히 피지컬리 코렉트하게 씬을 복원해서 하는 방법인 3D 어프로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컴퓨테이션 타임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이를 좀 보완해서 완벽히 이렇게 씬을 복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인 슈도 3D 어프로치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3D 어프로치 단계입니다. 3D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일단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3D 어프로치랑 슈도 3D 어프로치가 동일해요.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그냥 애프터 이펙트의 로토 브러시 툴을 이용을 했다고 해요. 이 로토 브러시 툴이 2009년에 발표된 비디오 스냅컷이라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브러쉬질만 하면 그 세그멘테이션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저도 직접 써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따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저자들이 강조하기를, 이 세그멘테이션을 자기들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러프하게만 있어도 이거는 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로토 브러시 툴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씬 지오메트리 리컨스트럭션 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명한 건데, 이 부두란 툴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커머셜 툴도 아니고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자기들도 이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씬 지오메트리 정보는 이걸로 복원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단계인데, 이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앞에 그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의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2D 트래젝토리를 먼저 계산을 했고요. 그 2D 트래젝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3D 트래젝토리를 계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스트럭처 프롬 모션에서 쓰이는 이 첫 번째 단계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세 가지 텀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텀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리니어 모션 컨스트레인인데, 저희가 트래킹 샷 같은 경우 자체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리니어한 모션을 가진다는 가정을 두고 이 컨스트레인을 줬고요. 그리고 벨로시티 컨스트레인도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트래킹 샷이 저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스테디하게 움직이니까 큰 벨로시티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퍼스펙티브를 복원하는 데 쓰이는데, 일단 저희가 이 세그멘테이션 에어리어의 스케일이 이 뎁스랑 인버스 관계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지면 뎁스는 작아지겠죠. 앞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갔을 때 이게 인버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텀이 추가가 돼서 이 트래젝토리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일단 블러 그 필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블러 필드를 계산할 때 사용자 인풋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익스포저 듀레이션인데, 얼마만큼 이 노출을 오래 했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버추얼 카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쓸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블러의 랭스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블러의 랭스가 결정이 되는데, 이 블러들이 다 이 피처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파스하죠. 그래서 이걸 스파스한 거를 전체로 퍼뜨려주기 위해서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엣지웨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우리가 뭐 그때 시프트를 쓰거나 이렇게 했듯이 그냥 피처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옵티컬 플로우로 하게 되면 덴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피처 기반으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없는 부분을 그냥 인터폴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데는 없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옆에 부분은 그걸 따라갈 수 있게.
자체가 그냥 벡터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플로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플로우 찾는 구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러를 찾는 건데 저 블러가 그러니까 모션 그 플로우랑 다른 것 같아요. 플로우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랑 조금은 다른데, 그러니까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옵티컬 플로우를 쓰게 되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에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처 기반으로만 쓰고 나머지 없는 데이터들은 그냥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해서 전체적으로 퍼진 단계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이렇게 해서 3D 어프로치 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슈도 3D 어프로치 단계인데, 슈도 3D 어프로치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부분만 다릅니다. 이렇게 3D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는 이 두 부분만 다르게 되는데, 일단 C 단계를 보면 이 씬 지오메트리를 계산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의 아이디어가 저희가 그 스테레오 계산할 때 이렇게 디스페리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페리티를 이 프레임 단위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카메라의 모션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로테이션도 일어나죠. 그래서 벡터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걸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벡터를 없애기 위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고요. 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2D 호모그래피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디스페리티가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씬을 복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 복원하는 단계에서 이 디스페리티 자체가 저희가 구하다 보면 상당히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데이터 피팅 텀은 이 새로운 디스페리티를 받는 텀이고, 두 번째 텀은 주변 것들을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스무스니스 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이 이 반절 웨이트가 반절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절 들어가게 돼서 따라가게 되고요. 이거의 스레스딩은 약간 휴리스틱하게 결정이 됐는데, 스파셜하게 40픽셀 안에여야 하고, 그리고 RGB 값은 0.1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이 알파로 계산돼서 이제 가상의 뎁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스칼라 값이 하나 들어가게 돼요. 이 스칼라 값은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뎁스를 가지고 이미지 코디네이트가 계산이 돼서 씬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래젝토리 부분입니다. 트래젝토리 부분은 상당히 심플하게 했는데, 일단 세그멘테이션의 스케일을 그냥 인버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크기가 커지면 뎁스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버스를 시켰고요. 여기에도 스칼라 벡터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스칼라 값하고 연결이 되는 거여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뎁스를 가지고 트래젝토리도 3D 포지션을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야 하는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게 아니니까,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불일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메소드도 다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불일치가 많아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앞서서 그 스칼라 값을 두 개를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하나를 1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베타 값을 사용자가 조절을 해서 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타 값이 커지면 이렇게 씬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씬이 커지게 되면 모션 블러의 크기가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모션 벡터의 랭스가 길어지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위에가 3D 어프로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고요. 밑에가 슈도 3D 어프로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컴퓨테이션 타임인데, 일단 3D 어프로치를 이용했을 때는 일단 부두를 이용해서 씬 지오메트리 리컨스트럭션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반면에, 슈도 3D 리컨스트럭션에서는 상당히 적은 시간이 걸린 걸 봐서 컴퓨테이션 타임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일단 뒤에 비교는 좀 더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 자체가 인상적이었던 게 리절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넣어놨어요. 정말 많은 비교들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일단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몇 가지 더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2D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구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D 메서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냥 센터를 트랜슬레이션으로 따라가는
따라갔을 때 그 차이값들을 이용해서 블러를 준 것과 그리고 호모그래피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인풋을 받고 호모그래피를 찾아서 줬을 때, 그리고 이거 메쉬 와핑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뒤에서 좀 더 비교는 있겠지만 이 저자들이 만든 3D 어프로치나 슈도 3D 어프로치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네, 비주얼하게 일단 문제점이 많은 것들을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또 매뉴얼하게 일단 사용자가 줄 수 있는 툴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에디팅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션 패스를 그려서 이렇게 블러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사용자가 이걸 이용한 것과 아닌 것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접근해 봤었는데 그중 이거 하나였고,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필요해서 이제 마야씬을 하나 만듭니다. 마야씬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네가 움직이는데 트래킹 카메라를 하나 달아서 이제 완벽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블록 커널을 계산하고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사용자 이 인풋으로 줄 이 핸드헬드 카메라도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풋 이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네 가지 케이스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3D 어프로치 방법, 그리고 슈도 3D 어프로치 방법, 그리고 2D 메소드, 그 매뉴얼한 툴을 사용했을 때 이 네 가지 케이스와 비교를 하게 되고요. 일단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일단 블러랑 이미지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블러 커널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뭐 NCC라는 방법을 쓴다고 해요. 근데 보면 3D랑 슈도 3D 값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값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슈도 3D가 3D 어프로치보다도 더 높은 값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러 이펙트까지 준 다음에 이미지 시밀러리티를 비교한 결과물이 테이블인데, 이 PSNR이랑 SSIM이란 걸 쓴다고 해요. 저희는 뭐 MSE 이거밖에 안 써봤었는데 저희도 나중에 이런 거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PSNR 같은 경우는 30이 넘게 되면 사용자가 이거의 차이를 식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눈으로는. 그리고 SSIM 같은 경우는 뭐 코덱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압축한 다음에 복원했을 때 비교하는 값으로 많이 사용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3D 어프로치랑 슈도 3D 어프로치가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슈도 3D 어프로치가 더 높은 값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결과물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직접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면 슈도 3D랑 3D 어프로치가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유저 스터디도 계획을 했는데, 이 비교는 3D 어프로치랑 슈도 3D 어프로치를 매뉴얼한 툴을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매뉴얼한 툴을 누가 사용했느냐 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한 명은 사진도 전문가고 이미지 에디팅도 전문가인 사람, 그리고 B는 사진도 잘 모르고 이미지 에디팅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두 케이스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30명한테 보여주고 어떤 게 좋냐라고 결정을 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 다 모두 3D 어프로치랑 슈도 3D 어프로치를 더 좋다고 골랐고, 이거 상대적으로 또 보면 이게 전문가가 만든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죠. 그런데 이 초보자가 사용한 경우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높은 값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뭔가 이렇게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일단은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텍스처가 없어서 피처가 잘 안 나오는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렇게 너무 빠르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크게 돼요. 이런 경우에서는 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이런 트래킹샷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큰 컨트리뷰션으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컨트리뷰션은 아닌데 이걸 되게 앞뒤에서 강조를 해요. 자기들이 이 비전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미지 에디팅을 했다. 이거를 인트로덕션에서 말하고 곳곳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클루전에서도 또 한 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네. 저기 특히 한 샷 가지고 이제 뭐 세븐틴을 해야 되는 주변으로 분할 같은 경우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 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찍어도 할 수 있도록. 처음 찍는 게 만약에 힘들겠다 하거든요. 그치. 그것도 그런 식으로. 아, 처음에 찍은 게 아예 이렇게 블러링 효과가 있다. 유튜브를 보니까 처음에 채팅했던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인터넷처럼 말씀하실 때 네, 사실 그 찍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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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테스트했던 것도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걸 찍는 것 같은데 네, 차가 지나가는 거 찍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결국 전혀 있어야 되는 할수 있죠. 음, 근데 이 논문은 비디오로 가져가면 비디오가 이미지 가지고 찍어놓고 비디오로 가지면 사진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사진 한 장을 찍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비디오 그치. 촬영하고 나면은 저런 이미지를 들어가고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찍으려면 이미지가 이렇게 블러가 없이 잘 찍혀야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야 피처도 더 잘 나올 테니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피처들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은 찍을 때 만약 예를 들어 천천히 이동해서 찍었으면은 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모션 블러를 많이 주면 좀 이상하게 속도가 좀 다르죠. 아,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익스포저 듀레이션이랑 그 베타 값을 주는 게 그거를 맞추라. 사용자 인풋으로. 예를 들어 이제 좀 빠른 모션을 놓고 싶은데 음,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피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천천히 찍는 게 더 잘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찍는 거랑 상관이 그쵸. 없을 것 찍는 같아요.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네. 그건 나중에 사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찍는 거 그냥 빨리 찍든 뭘 찍든 그냥 동영상만 딱 찍으면 그쵸. 근데 뭐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 건 사용자가 그냥 별로 속도감도 없이 이렇게 서 있어. 오젝트가. 근데 배경은 막 이렇게 블러 이펙트가 있으면 이런 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그거는 조절 시스템. 음. 저기 네. 옆에 사진 오른쪽에 사람 보면은 네. 저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효과를 줄 때는 네. 카메라를 뒤로 패닝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찾으면 그냥 사진 좀 맞죠. 정확하게 모션을 실수하는 게 왜? 베타값을 준다고 했었는데 네. 어차피 오브젝트 포그라프 오브젝트의 궤도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쵸. 자체로 얼마나 모션 블러를 줄 건지를 해주면 되니까. 아, 그 값이 아까 람다였는데, 그거의 스케일이 람다였는데, 그건 그냥 고정시키고, 씬의 크기를 조절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두 개가 상대적인 값이어서, 그 슈도 3D 어프로치는 이게 완벽하게 복원된 씬이 아니어서, 어차피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저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상대적으로 맞춰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 두 스칼라 값을 두 개 다 넣어줬고요. 그래서 그 패스는 그냥 1값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씬의 크기를 그냥 조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결국 모션 블러가 제일 중요한 그쵸.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비슷한 거를 막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되게 패스를 많이 그리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자동차 씬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요새는 촬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이런 것들을 다 렌더해서 만드는데 요새는 이 배경을 먼저 이렇게 블러를 주고 얘를 합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거의 다 패스를 다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하나 이미지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패스를 다 그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적이겠다. 그러니까 결과값은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면은 음.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아, 천천히 가야 된다면서요. 응? 그 비디오 임시 천천히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일 건데, 그러니까 피처만 잘 찍힐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이거 자동차 사진 한거 같아요. 응? 그렇게 저 이거 빨간색.
그림자. 중앙선은 블러가 안 되고 이 그림자도 이상한 거 아닌가? 아, 아닌가? 그림자는 원래 그런 그림자 건가? 따라가니까 아, 그림자도 따라가니까 똑같은 거. 중앙선이 이상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새는 이렇게 촬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렌더해서. 오백도시 비디오고 아웃도시 싱글 이미지 싱글 이미지 하나입니다.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되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러가 계속 주면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얘네는 이 트래킹 샷 한 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베이스 프레임도 딱 정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제가 보는 저도 잘못 풀어서 그런데 네, 블러링을 줄때 네, 그 싱글 이미지는 백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미지를 어떤 걸로 잡아야 돼요? 아, 그걸 제가 빠뜨리고 말을 안 했는데 이 베이스 프레임을 정합니다. 처음에 딱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네, 그걸 다 둘 다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아까 그 저희가 춤으로 직접 에디팅해가지고 아, 그 매뉴얼 툴. 그려가지고 그냥 툴 있잖아요. 네, 저희 그럼 그냥 싱글 이미지로 그냥 블러 효과를 준 거예요. 그쵸. 그거는 싱글 이미지로 그냥 그 블러의 랭스를 그걸로 받고 패스의 디렉션도 그걸로 받고 해가지고. 그게 어디 있지? 아,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 구글에서 이미지 에디팅 툴을 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포토샵 수준인데 그거 보면 이렇게 블러의 디렉션을 그려요. 이렇게 벡터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줄 수 있게 해놔서 약간 그거랑 비교하고 싶어서 이런 툴을 만들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승환은 가서 이거 발표 듣고 와요. 네, 그럼 더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